현진아, 연락 돼? 안녕하세요, 형님. 엄마가 그러던데 이번에 전원주택 지을 거라며? 아,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3년이 넘었고 명훈 씨도 내년에는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라 미래를 생각하면 지병이 있으신 어머님과는 같이 살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하긴 그렇겠네. 어머님 방이랑 주방도 따로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그런 걸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나 보네. 네, 맞아요. 그럼 나는 최소 4평 이상의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해줘. 네? 내가 또 이것저것 모아놓는 성격이잖아. 그니까 수납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 저기 형님, 어머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뭘? 형님은 이번 기회에 독립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아, 뭐 그런 말이 있긴 했지.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 중이란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꿈을 쫓는 것도 좋긴 하지만 슬슬 혼자서 돈 벌 생각도 하셔야 할 텐데요. 걱정 마. 언젠가 만화가가 되어 갑자기 돈을 확 벌기 시작할 거거든. 지금은 내 재능에 선행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 투자라고 해도 10년이 넘어가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나는 대기만 성형 인간이라고. 뭐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내 방은 아까 말한 대로 해줘. 명훈아, 일 끝나면 답 좀 해줄래? 형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조금 전에 일 끝났어. 지금 집 가는 버스야. 고생 많았어. 누나가 뭐 사고라도 쳤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새로 짓는 집 말이야. 아무래도 형님도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봐. 방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아까 엄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자취하란 얘기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만화가가 어쩌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다는데 누나 그림 실력은 10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아. 딱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입만 살았지 뭐. 아, 이건 좀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네. 그거 하려고? 일단 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 누나가 또 뭐라고 하면 건축업자랑 조정하는 건 전부 다 내가 맡고 있다고 말해. 알겠어. 형님이 너한테만큼은 함부로 못하니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쓴소리하는 역할을 나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아직 좀 더 귀찮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한 대로 하자. 응, 알겠어. 1년 후 이사 당일. 현진아, 내 방 짐은 언제 옮겨줄 거야? 짐도 다 내가 직접 쌌는데 옮겨주는 것 정도는 해야지. 형님 짐은 다른 트럭으로 마지막에 옮긴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녁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그럼 그때까지 좀 자고 있을게. 그날 저녁. 아니, 현진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화 좀 받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큰할배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큰할배요? 우리 할아버지의 형 말이야. 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사람 엄청 무섭단 말이야. 아, 그러셨구나. 저는 한 번밖에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몰라도 되니까 얼른 좀 데리러 와. 아니, 근데 엄마랑 명훈이는 대체 어디야? 너도 마찬가지고. 이미 출발했죠. 뭐? 아니, 왜 나만 두고 가는데? 네? 형님 설마 저희랑 같이 살 생각이셨어요? 당연하지. 뭔가 내 짐은 큰할배 아는 사람 쪽으로 보내진다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살면서 일하라고 그런다고.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단 말이야. 죄송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 됐고. 얼른 좀 데리러 와. 내 짐 싹 다 트럭에 실리고 있단 말이야. 아니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사 일은 다 명훈 씨가 맡고 있고 저는 그냥 명훈 씨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가는 집 주소 알려줘. 짐은 됐으니까 몸이라도 가야겠어. 그럼 명훈 씨랑 얘기해 주실래요? 명훈이랑 엄마 핸드폰에 연락이 안 되니까 너한테 연락하는 거잖아. 누나, 나 명훈인데. 어? 내 핸드폰은 누나 차단해놔서 이걸로 연락하는 거야. 뭐? 차단을 해? 왜? 뭔가 착각하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줄게. 일단 몇 번씩이나 말했지만 우리는 누나랑 같이 안 살아. 뭐? 무슨 말이야?
내 방도 있는 거 아니었어? 4평 넘고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난 분명 현진이한테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같이 안 산다는 건 엄마한테도 들어서 알 거 아니야. 그래도 만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뭐 일하고 자취해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그럼 만화가는 언제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지난 10년 동안 만화 몇 작품이나 끝까지 그렸어? 출판사 편집부에 가져간 적은 있고? 공모전에 출품한 적은? 그거는... 만화를 그리는 데 필요하다면서 아빠 돈으로 컴퓨터에 모내하면서 사놓은 기기들도 다 결국 웹서핑하면서 영상 보거나 웹툰 보거나 아니면 SNS 열어놓고 멍 때리는 게 다잖아. 그건 정보 수집하는 거거든? 만화 그리려면 최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봐야 만화를 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뭐? 그리고 있거든? 일러스트 사이트에 있는 누나 계정 나도 알고 있어. 뭐? 솔직히 누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은 천지에 깔렸고 처음 그림 올린 후로 8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도 발전이 없잖아. 아니, 그림도 반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것도 전부 한 장짜리 이상한 낙서 같은 그림만 그려놨지 만화를 올리는 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네가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있거든? 업계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누나가 뭐 착각한 거 아니야? 뭐? 누나 말이야. 한 라이트 노벨 작가한테 자작 일러스트 몇 번이고 보내고 그랬지? 제 일러스트 좀 편집부에 꼭 추천해주세요 라든가 분명 마음에 들어할 거예요 라든가 언젠가 저랑 같이 일해요 라든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역시 모르고 있었구나. 그 라이트 노벨 작가 담당 편집자가 경수 삼촌이야. 뭐? 아니 진짜로? 뭐야, 친척 중에 그분이랑 연이 닿는 사람이 있었다니 대박. 좀 더 빨리 말해주지 그랬어. 아니, 본론은 그게 아니야. 경수 삼촌은 혼자서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일하면서 많은 프로들의 일러스트를 직접 봐온 사람인데 누나 일러스트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막 칭찬해준 거 아니야? 와, 내가 더 잘 그리겠네 라더라. 에? 누나는 지난 10년 동안 만화가를 지망한다고 말하면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냥 백수라고. 야!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라. 엄마 아빠한테 매번 듣던 소리잖아. 나도 몇 번이나 말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귀를 꾹 닫고 안 들은 건 누나야.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문 학교도 있는데 가려고조차 하지 않았잖아. 자취하라는 얘기도 다 무시하고 집조차 알아보지 않은 것도 누나 본인이야. 아니, 그래도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는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지. 나나 엄마나 같이 안 살 거야. 앞으로는 혼자 살아. 이제 더는 못 도와줘 라고 분명히 말했어. 얘기를 꺼내고 나서 1년이나 기간을 줬는데도 그 기간을 활용 못한 건 누나야.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살 곳이랑 일할 거리를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야,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단 말이야. 꿈을 쫓는 건 딱히 안 말려. 큰할아버지도 누나가 하고 싶으면 안 말릴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먹고 살 돈은 직접 버는 게 조건이야. 싫어. 난 엄마랑 너랑 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애도 아니고 때 좀 그만 써. 사회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도 좀 느껴보란 말이야. 그럼 간다. 야, 싫어. 두고 가지 말란 말이야. 그 후 결국 제 시누이는 가족 중에 가장 파워가 센 큰 할아버님에 의해 한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되고 식당도 있어서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은 기숙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항이라도 하려 했는지 단식 투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큰할아버님의 방침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린 결과 공복을 참지 못해 3일 만에 항복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 선배한테 혼나가면서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손재주가 꽤 좋아서 지금은 일을 척척 해낸다고 하네요. 익숙하지 않은 생활로 잠깐 동안은 힘들겠지만 우선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이죠. 이제는 형님이 하는 걸 봐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며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이 아빠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당시 어렸던 아이와 자립하기에는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던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은 잡히지 않았고, 급기야 바람을 피우는 이유까지 제 탓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남편의 습관과 같은 바람, 가정을 등한시한 태도, 그리고 양육의 비협조적이었던 생활 등을 이유로 이혼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와 행복하게 시작하기 위해 다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제가 최근에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서로 재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전 남편이 저의 재혼 소식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애한테 물어봤는데 당신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애를 방치한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 늦게 끝나는 것 아닌 이상 나 우리 애 혼자 저녁 먹게 둔 적도 없어. 그렇게 애를 사랑하는 애미가 세상에 지 새끼를 데리고 딴 놈이랑 연애질을 하냐?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당신이 우리 딸 태어났을 때부터 밥 먹듯이 한 짓이 바로 바람이었어. 이 여자 저 여자 수시로 바꿔가며 만났던 사람이 지금 누굴 보고 그딴 소리를 해? 내가 그렇게 바람을 폈던 것은 그만큼 내가 외로웠던 거라고 했잖아.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금 너는 잘했다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뭐라고? 어디 감히 우리 딸을 네 입에 함부로 올려. 당신이야말로 양육비나 주면서 말해. 아주 사진에 보면 좋은 곳도 많이 다니면서 왜 양육비는 안 보내? 너 그놈이랑 연애하면서 돈 쓸 텐데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양육비를 주냐? 애한테 이상한 소리 할 생각 말고 양육비 얘기할 거 아니면 연락 좀 하지 마. 내가 너 재혼 허락할 것 같아? 뭐? 당신이 뭔데 내 재혼을 허락하고 말고야? 당신이 내 아빠야? 내가 당신 남편인데 내 허락 없이 어떻게 재혼을 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 당신은 내 전 남편이지. 그러니까 한 번 남편이면 영원한 남편이지. 감히 지금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떤 놈한테 시집을 가겠단 소리야. 나는 절대로 용납 못해. 당신 용납 따위 필요 없어. 당신이 뭔데 그딴 소리를 해? 우리가 서류상 남이라고 해서 진짜 남이야? 당신은 내 거야. 내가 그 증거들만 안 걸렸어도 절대 당신이랑 이혼 안 했다고. 뭐? 더러운 소리 좀 작작해. 당신은 내 조강지처인데 어떻게 조강지처가 딴 놈이랑 사는 것을 허락해? 세상 천지에 그런 놈이 어딨어? 당신 요즘 만나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당신 이러는 거 알기나 해? 걔는 그냥 내가 취미 삼아 사귀는 애고 당신은 본처잖아. 절대로 나는 재혼 허락 못하니까 재혼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애도 딸린 아줌마가 남자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놈한테 기어 들어가려고 하냐? 우리 이혼한 지 5년이 다 됐어. 그리고 당신이 내 재혼을 허락하고 말고 할 주제도 안 된다고. 차라리 애 양육비나 주면서 말해라. 양육비? 헤어져. 그럼 줄게. 뭐라고? 이혼하고 딱 3번 줘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면 준다고? 이번에 내가 만난 애가 돈이 좀 있어. 걔가 우리 딸 양육비도 책임져 준대. 언제 철들래? 언제? 그렇게 남의 등 쳐먹고 살고 싶어? 내가 월급쟁이인데 나 쓸 돈도 없는데 애 양육비를 어떻게 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다시 합치자. 뭐? 지금 만나는 여자는? 걔야 그냥 내 용돈 버리고 걔는 그냥 내 알바라고 생각해. 당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 걔네 집이 돈이 많아. 잘하면 나 사업도 할 수 있어. 그 아가씨는 당신 이혼남인 건 알아?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린 것이 나한테 미쳐 있는데 내가 이 정도야. 이런 남편이 다시 합치자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 말 조금만 더 섞으면 나까지 쓰레기 같아지니까 그만 좀 해.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우리 서로 뜨겁잖아. 내가 당신 받아준다고 하니까 다시 설렜잖아. 당신 나만 보며 설레잖아. 그놈이랑 할 짓 안 할 짓 다 했겠지만 내가 이해해준다고. 더러운 소리 좀 그만해.
또 한 번 나한테 연락해서 이딴 소리 하면 나 절대 용납 못해. 알겠어? 앞으로 내 연락 잘 받아. 지금처럼 막 피하면 양육비는 절대 한 푼도 안 나가. 제대로나 주면서 협박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당신이랑 대화를 하지. 우리 애가 지금 몇 살인지나 알아? 애는 네가 키우는 것 아냐? 왜 남자 만나서 환장하니까 애 키우는 것도 귀찮냐? 애도 싫고 그놈한테만 붙어있고 싶고 그러냐고. 당신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렇게 연락하면 나 그때는 가만히 안 있어. 알겠어? 이혼 후 갚아나가야 할 빚이 산더미라는 이유로 양육비조차 주지 않고 있던 남편은 제 재혼 소식을 듣고는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자신의 와이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소름 돋게도 제게 자신과의 재혼을 요구하더군요. 현재 만나는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재혼을 요구하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니 씨, 요즘 별일 없는 거죠? 아이랑 다 괜찮죠? 네, 별일 없는데 왜 그러세요? 회사에서도 매일 보면서. 아니, 제가 어제 그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아서 영찝찝해서요. 네? 무슨 메시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지니 씨랑 헤어지라고, 안 헤어지면 지니 씨 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누가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누구냐고 물어도 답이 없길래 한 번만 더 이런 협박 문자 보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더 이상 메시지는 안 오더라고요. 혹시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왜요?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은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재혼하냐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전 남편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전 처가 재혼할 사람한테 이렇게 협박 메시지를 보낼까요? 그 사람은 그러고도 남아요. 자기가 바람을 펴도 와이프 자리는 저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네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이 번호인데 전 남편 전화번호 맞아요? 네, 맞아요. 미안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떻게 우식 씨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아이 만났을 때 휴대폰을 봤을 수도 있죠. 아이 본 지도 오래되었는데 물어봤나 봐요. 아이한테는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럼요, 아빠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텐데요. 다시 또 연락이 오면 제가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게 일방적으로 재혼을 반대한다며 난리를 쳤던 전 남편은 아이를 통해 저의 재혼 상대자 연락처를 알아냈더군요.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며 저와 헤어지라는 메시지를 몇 번이나 보냈던 전 남편의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이 아빠가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을지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혼 당시 찾았던 변호사를 만나 접근 금지 등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실제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제가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전 남편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재혼 상대자가 제게 전 남편의 협박 메시지에 대해 알린 뒤 며칠 동안 잠잠해서 멈춘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은 더욱 기겁할 만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식 씨한테 다 들었어. 우식 씨한테 그따위 사진을 보낸 이유가 뭐야? 무슨 사진? 나는 아무 사진도 안 보냈는데? 그래? 번호만 바꿔보내면 당신이 아니야? 그 번호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찰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한 거 알고 있지? 나는 도통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 애 사진에 얼굴을 도려내서 찍어보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이러고도 당신이 아빠냐고. 누가 우리 딸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 대체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런 일이 있어? 이거 그 자식 자작극 아니야? 너랑 재혼하면서 애는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 이 사진 나랑 당신 둘만 가지고 있는 사진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진에 얼굴을 도려낼 수 있겠어?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나 아니라니까 글쎄. 너야말로 남자한테 환장했냐? 환장해서 애로 협박하는 놈한테 시집 못 가서 안달이야? 나 도저히 무서워서 그 자식이랑 재혼 허락 못해. 그 자식이 우리 애 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할래?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뭐? 이 나쁜 놈아. 내가 할 소리야. 어떻게 아빠라는 작자가 지 생각만 하고 애를 가지고 이딴 짓을 저질러. 애를 가만 안 둔다고 협박질이나 하고. 당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아니라고. 내가 우리 애 사진에 왜 이런 짓을 하겠어. 그놈이 한 짓이 분명하다고. 너 그렇게 그놈한테 시집 가고 싶으면 애는 놓고 가. 내가 애 키울 테니까 놓고 가라고. 뭐? 지금 나랑 만나는 여자한테 우리 애 맡겨야겠어. 남자한테 환장해서 미친 엄마보다야 훨씬 낫겠지. 그 여자가 우리 애를 봐준대? 돈도 많은 것이 애 하나 키우는 게 뭐 어렵겠어? 내가 키우라면 키우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남편 두고 딴 놈한테 시집 가고 싶어서 애 새끼까지 버릴 생각을 하다니.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나한테 이혼 소송한 거냐? 그래? 당신이 나랑 살 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랑 우리 애 아팠을 때도 두 집 살림하면서 당당했던 게 당신이야.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그 사람 당신하고 차원이 달라. 어디서 함부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그 사람? 이게 감히 남편 앞에서 딴 놈 편을 들고도 당당해? 너 네 애도 키우기 싫지? 내가 이렇게 애도 내놓으라는데 재혼 안 하겠단 소리 안 하는 것 보니까 그놈한테 환장한 건 맞네. 애 가지고 협박하는 미친놈이랑 한번 살아봐라. 끝까지 당신이 안 했다는 거지?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기다려. 누가 우리 애 사진을 이렇게 난도질을 해놓고 우리한테 협박을 했는지 볼 테니까. 아이 얼굴을 도려낸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저희 재혼 상대자로 몰아붙이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씨? 네? 제가 이정은인데 누구세요? 당신 이 단톡방은 뭐야? 이정은 씨,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갔나 보네요. 제가 고소했는데. 고소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고소해? 뭐 때문에 고소를 해? 당신이 내 재혼할 사람한테 우리 애 사진 보냈잖아. 네? 무슨 소리예요? 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정은아 일단 기다려봐.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왜 오빠 당신이야? 저 이 남자 전 처해요. 이 남자가 이혼남이라고 밝히지도 않았나 봐요. 나이도 젊고 돈도 많아서 우리 애도 자기가 키우라면 키울 거라던데. 네? 뭐라고요? 오빠 이혼했어? 아니야 무슨 아니야. 아니긴. 당신한테 딸 하나 있단 것도 아니라고 할래? 딸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내일 모레 우리 부모님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 솔직히 말해봐. 이 남자 입만 열면 허풍에 허세예요. 그쪽 돈이 많아서 취미 삼아 데리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제발 다시 재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가씨 전화번호로 협박 문자를 보냈나 봐요. 야, 너 미쳤어? 이래도 네가 아니야? 네가 안 그랬어? 내가 경찰서에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나 봐? 네 여자친구 네 덕에 고소 먹었어. 오빠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이 많아서 데리고 다녀? 내가 오빠 때문에 고소를 당해? 내가 한 고소 없애려면 네가 직접 경찰서 가서 자수해. 이번에 아주 접근 금지 신청을 할 테니까 아가씨 정신 차려요. 이 사람 저랑 결혼 생활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가 없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빚더미라 지 새끼 양육비도 못 주는 쓰레기라고요. 너 이러고 네가 재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야, 이 쓰레기야. 너 나한테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었어? 이혼남의 애도 있다고? 그것도 바람피다 이혼한 거라고? 너 이거 사기야. 알아? 아가씨 전화번호로 온 협박 메시지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아가씨를 고소했는데 이 건 해결되려면 저 자식이 자수해야 돼요. 이참에 아가씨도 얼른 헤어지고요. 아가씨 돈으로 사업이나 해볼까 싶은 생각으로 만나는 아저씨 얼른 떼내야지 않겠어요? 정은아, 아니야, 오해야. 저 옆엔 내가 하도 재수가 없고 직가 남자한테 환장해서 지 새끼도 안 돌보는 것도 모르길래 내가 혼 좀 내려고 그랬던 거야. 저 여자 말 믿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역시 너는 딸보다 여자랑 돈이 우선이지. 역시 너는 개 같은 쓰레기가 맞아. 당장 가서 자수해. 안 그러면 네 여자친구한테 고소장 날아가니까. 예상은 했지만 전 남편은 만나고 있던 여자에게 자신이 이혼남이란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전 남편에게 진실을 요구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란 걸 알았기에 저는 전 남편의 인을 고소했고
그 결과 전 남편은 자신이 한 짓임을 스스로 자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 남편을 상대로 저와 제 딸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전 남편은 애인과 헤어진 뒤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재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안정적으로 새로운 가족에 적응을 하고 있고요. 이혼 후에도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혔던 전 남편으로부터 영원히 헤어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새롭게 완성된 저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가게 주인과 손님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혼하여 남남이 되었답니다. 저와 남편이 만났다가 헤어진 스토리를 아는 지인들이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보라고 추천해 주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털어놓고 후련하게 그 기억을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꽃다발 드린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손편지도 넣어놨는데 혹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편지 잘 읽어봤어요. 성함이랑 번호도 남겨주셨길래 안 그래도 감사하다고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항상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저도 모르게 꽃을 사버렸어요. 실례가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라니요. 별 말씀을요. 오늘 주신 꽃 너무 향기가 좋네요. 가게 하면서 손님한테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봐요. 거짓말이시죠?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선물이 처음이라니 말도 안 돼요. 지나가는 모든 남정네들 마음을 홀리고도 남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다음에 오시면 항상 주문하시는 크랜베리 스콘 서비스로 드릴게요. 제가 주문하는 메뉴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다음번에 가면 제 이름도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상현 씨라고 꼭 불러드릴게요. 저는 20대 때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만 하느라 남자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채로 30대를 맞이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자 저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남자를 만날 기회도 시간도 찾아오지 않아서 더욱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가게를 자주 찾는 단골 손님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매번 센스 있는 선물과 손편지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저희는 만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자기야, 잠깐 어디 나갔어? 나 가게 끝나고 왔는데 자기가 없네. 나 지금 엄마 집에 있지? 가게 끝나고 우리 같이 심야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우리 약속한 거 잊은 거야? 영화는 내일 봐도 되잖아. 자기 늦게 들어오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엄마 혼자 있는데 무섭다고 하길래 여기로 왔지. 하하. 자기가 결혼했으니까 앞으로 어머님 혼자 지내셔야 하는데 그때마다 혼자 계셔서 무섭다고 하면 거기로 달려갈 거야? 오늘 잠깐 정전이 돼서 무섭다고 나 부르신 거야. 어두운 집에 엄마 혼자 계시다는데 그럼 모른 척하는 게 맞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랑 한 약속이 있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 댁에 가 있으니까 속상해서 그랬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지 자기도 다 알잖아. 그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님 젊으실 적에 이혼하시고 자기 하나만 바라보면서 힘들게 사셨던 거 나도 알지. 오늘 자기랑 영화 볼 생각에 들어서 집에 왔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 미안해.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감사해야 해. 이럴 때 보통 며느리 부르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엄마는 자기 안 부르고 나만 부르시잖아.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 없는데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내가 언제 어머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 어머님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바로 출근할 거니까 나 기다리지 마.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어때? 나도 자기 없는 깜깜한 집에 혼자 있는 거 외롭단 말이야. TV 큰 거 있잖아. 그거 틀고 거실에서 자. 그동안 엄마랑 대화를 너무 못해서 자기 전까지 할 이야기가 한 보따리야. 자기 전에 대화하면서 잠드는 거는 부부가 할 일 아니야? 늦더라도 집에 오면 안 될까? 자기랑 나는 내일 얘기해도 되잖아.
내가 자꾸 자기랑 톡하니까 엄마가 한 소리 하신다. 내일 연락할게. 나 아무래도 다니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왜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시대. 병원에서는 오래 못 사실 거라고 엄마 옆을 지켜줘야 한대. 어디가 편찮으신데? 지금 입원하셨어?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해서 지금 다시 집으로 왔어. 아무래도 엄마 혼자 나 키우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혼자 계시면 눈물만 흘리셔. 어떡해. 자기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나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엄마는 내 세상의 전부인데 이렇게 엄마 가버리고 나면 너무 후회가 클 것 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어. 꼭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어? 잠시 휴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회사에 물어봤는데 1년 휴직은 안 된대. 그 정도 쉬려면 퇴사해야 한대. 1년이나 쉬려고? 그동안 우리 생활비는? 우리 아파트 전세금도 전부 대출이잖아. 딱 1년만 쉬고 다시 일자리 구할게. 나 아직 32살이라 젊어.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죽는 날까지 후회돼서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라. 그럼 딱 1년만 쉬고 다시 취직하는 거지? 당연하지. 1년만 엄마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럼 나 아무런 후회도 없을 것 같아. 자기야, 어디야? 나 요즘 가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안일까지 하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청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가게 일이 뭐가 힘들어? 자기는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돈 벌겠다고 온라인 판매까지 시작해놓고 왜 나한테 짜증이야? 그거야 자기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시작한 거지. 원래는 이렇게 바쁘게 일할 생각 없었어. 마침 온라인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자기 도와준 셈이네. 나 아니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 아냐.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와서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집안일 좀 해. 나 지금 서울 왔는데 뭐라고? 갑자기 서울은 왜? 엄마가 호캉스 하고 싶대서. 지금 망고 빙수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다. 내일은 놀이공원 갈 거고 내일 모레 집에 갈게. 나한테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자기 제정신이야? 당장 집에 들어와. 자기 왜 그래? 누가 들으면 내 연녀랑 바람 피다가 들킨 줄 알겠네. 나 엄마랑 온 거야. 아무리 엄마여도 그렇지. 자기랑 나랑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랑 보내는 시간보다 어머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어? 엄마 치료 차 서울 온 거고 싸구려 숙소 묵으면 엄마 불편할까봐 호텔 온 거야. 놀이공원은 엄마 기분 전환 시켜드리려고 계획했던 거고. 이런 것까지 자기 잔소리 들으면서 해야 해? 우리 엄마 서울에서 치료도 못 받고 죽으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아니, 아까는 치료 때문에 간 거라는 말이 없었잖아. 자기 왜 이렇게 나 눈치 보게 만들어? 엄마 가시기 전에 마지막 효도하는 것도 자기 허락받고 해야 해? 나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기 말로는 어머님 자꾸 얼마 못 사신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무리 봐도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의사야? 의사가 그렇다는데 자기가 왜 그걸 의심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서 그러지. 자기 힘든 거 나도 이해해. 근데 1년만 나 좀 내버려두라. 우리 약속했잖아. 가게가 그렇게 힘들면 알바생이라도 뽑아. 다들 사람 써가면서 일하는 거야. 알겠어. 저는 혼자서 생활비에 아파트 대출금까지 책임지느라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남편 말대로 가게 일을 도와줄 알바생을 고용했고 그렇게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미연 씨,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지만 제가 일할 때는 주방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아,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만드는 디저트류는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어서 누가 주방에 들어오는 거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제 뒤에 서 계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뭐 좀 여쭤보려고 들어갔다가 사장님 일하시는 모습이 멋져서 잠시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감사해요. 그런데
제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주의할게요. 새로 뽑은 알바생은 과하게 열정적인 직원이었어요. 자주 주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거슬렸지만 젊은 사람들 특유의 제멋대로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저랑 성격이 잘 맞아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갑자기 내 카드에서 왜 100만 원이 빠져나가지? 자기가 이거 결제한 거야? 다음 주에 엄마랑 제주도 가서 2박하고 오려고. 엄마가 제주도 받아보면 알턴 병이 싹 나을 것 같대. 2박에 100만 원? 나랑도 이런 비싼 숙소 가본 적 없잖아.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해? 성수기라 그런가? 난 별로 비싸다고 생각 안 했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쉬는 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내가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엄마 죽기 전에 놀러 다닌다는데 무슨 불만 있어? 제주도 다녀오면 같이 하와이도 갈 건데. 하와이? 거기 내가 신혼여행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잖아. 하와이 비싸다고. 나중에 돈 모으면 같이 가자고 해서 우리 신혼여행도 동남아 다녀온 거 잊었어? 그런데 거기를 어머님이랑 가겠다고? 자기는 우리 엄마 힘들게 살아온 건 생각 안 해? 우리 엄마는 신혼여행도 못 가고 나 낳고 살았어. 자기랑 나는 나중에 충분히 갈 기회 많지만 엄마는 이번 한 번뿐이라고. 나한테도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었어. 나랑 갈 때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하와이 여행이 어머님이랑 갈 때는 안 비싸다고 느껴져? 자기가 쓰고 다니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생각도 안 나? 자기 진짜 치사하다. 지금 내가 자기 돈 쓰고 다닌다고 그렇게 생색내는 거야? 난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내가 돈 벌고 자기가 1년 쉰다고 했어도 자기가 내 돈 쓰는 거 절대 뭐라고 안 했을 거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가지겠어. 자기랑 나랑 둘이서 가지도 못했던 비싼 여행지를 나 혼자 홀라당 가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자기랑 나랑은 나중에 또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랑만 여행 다닐게. 됐지? 저는 솔직히 이때부터는 남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뭔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 남편과 시어머니를 각각 미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려준 얘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장님, 일전에 의뢰하신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저희 남편 역시 바람이 난 건가요? 아니요. 남편분은 시어머니 외에는 딱히 만나는 분도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분은 시어머니 쪽인데 젊은 여성분이랑 자주 만나시더군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인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왜 저희 알바생이랑 있는 걸까요? 제가 가까이 앉아서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레시피 같은 걸 연구하던데 혹시 짐작 가는 일 없으세요? 레시피를요? 그 알바생이 과도하게 열정적이라서 제가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데도 자꾸 들어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사장님 가게 레시피를 빼돌리려고 알바생을 심었을 가능성은요? 그 알바생이 처음 면접 볼 때도 대답을 굉장히 잘하기는 했어요. 처음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럼 점점 더 수상한데요. 혹시 시어머니랑 가게 분점 같은 걸 논의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가게 자리도 자주 알아보러 다니던데 모르셨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 들어보니 콕 집어서 디저트 가게 차릴 거라고 알아보고 다닌다던데요. 그럴 리가요. 제가 디저트 가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왜 똑같은 가게를 차리겠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 사장님 가게 레시피 빼내서 똑같은 가게 차릴 생각인 것 같아요. 평소에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자주 만날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죽고 못 사는 사이여서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었고 시어머니도 저를 딱히 오라고 부르신 적은 없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편분이라는 사람 지금은 딱히 하는 일도 없이 시어머니랑 놀러 다니고 있던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찜찜한 구석이 있을 테니까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뭔가에 떠밀리듯이 저에게 접근하고 결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도 저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으니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의 가게를 보고 돈 때문에 접근했다가 점점 제 수입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 저의 가게의 운영 비법을 빼내고 저를 버리려고 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하와이는 어떠세요? 여기는 아주 천국이구나. 여기 진짜 짱이야. 엄마랑 오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엄마랑 결혼하지. 나랑 왜 결혼했어? 내 돈이랑 레시피 빼돌리려고 네 엄마가 나랑 결혼하라고 시켰니? 자기 무슨 말이야? 아가, 무슨 화나는 일 있니? 우리 가게에 알바생 심어두고 내 레시피 빼돌리려는 거 다 알아, 이 사기꾼들아. 아가, 이건 전부 오해야. 처음에는 내 돈만 빼먹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 가게도 탐났냐? 알바생 시켜서 내 가게 레시피 알아내려고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레시피? 너는 네 엄마가 어떤 인간인 줄도 모르고 무슨 일을 꾸미는 줄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냐? 그런 거 아니거든. 엄마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아가, 뭔가 단단히 오해한 모양인데 우리 한국 가면 오해가 풀릴 거야. 그러니까 한국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꾸나. 한국 오면 만날 일 없어요. 오늘 전세집 뺐고 짐은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돈 내고 찾아가든지 말든지. 집을 빼다니? 우리 신혼집인데 그걸 왜 자기 맘대로 빼? 신혼집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집에서 잔 날보다 네 엄마 집에서 잔 날이 더 많잖아. 우리가 부부이긴 했냐?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너 혼자만의 추측으로 그렇게 맘대로 집을 빼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내 마음이지. 이전 셋집 대출금도 그동안 나 혼자 다 갚았어. 당신 아들한테 권리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엄마가 오해라고 하잖아. 일단 들어볼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 빼고 하와이 여행 와서 혹시 화가 많이 난 거니? 내 기분이 그렇다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내 맘대로 전세집 뺀 것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상현이랑 잘 살아보도록 해라.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거야? 한국 오면 바로 이혼할 거야. 알바생 심어서 레시피 빼돌리고 아예 가게까지 보러 다녔다며? 이 비열한 인간. 가게를 보러 다녔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난 처음 듣는 소리야.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봐. 아가, 그건 다 오해야. 내가 너 몰래 2호점 차려주려고 한 거야. 돈도 없어서 내 돈으로 여행 다니는 인간들이 무슨 돈으로 2호점을 차려줘? 이쯤 되면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양심도 없고 반성도 모르는 사기꾼들아. 당장 내 인생에서 사라져. 저는 그 인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충실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여행을 다닌 점 등이 고려되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통쾌했던 건 그 인간들의 말로였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제 가게랑 똑같은 메뉴를 파는 디저트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거든요. 멀리서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가게에 있더군요. 저는 한동안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메뉴를 도용한 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 어깨 너머로 배운 레시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그 가게는 2달도 못 버티고 사라졌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로 가게를 차렸다가 보증금도 건지지 못하고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사기꾼 기질을 가진 전 시모와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전 남편은 지금쯤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조금이라도 반성했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